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오늘도 좀 아르헨티나 좀 쫄았었는데 결국 해줄 팀들은 해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경기들이 상당히 많죠. 많고 주말에도 경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갈 요소는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분석을 차근차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산하고 오릭스 승인데 오릭스는 지금 웬만하면 지금 승리 띵동 들렸는데 방금 점수 내서 7대 3이라서 그 단독으로는 일단 들어올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NC 우치 되면은 그 뭐고 강원콜드 되면 일단 들어오는 거니까 경기를 진행해도 일단은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민혁이가 상당히 호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겸도 하고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확실히 혈이 뚫리니까 뭔가 잘 될 가능성이 엄청 커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속 빠르게 할 얘기 정말 많기 때문에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는 띄우고 진행을 할게요. 자, 요렇게 볼 건데 집중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당연히 배구는 계속 중요하다. 계속 꾸준하게 물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물성으로는 안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임하고 와싱이다. 지금은 이제 물론 마이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이 컸죠. 뭐 콜로한테 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워싱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파커나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잘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이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승패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내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마이미 역배에다가 오버 보도록 하고 족밥 대 족밥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오버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라하고 토론토 필라하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물론 필라 홈 경기 무섭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이번 주 행보가 상당히 좋지 못했었죠. 피치한테 2대1로 진다든지 그 다음에 뭐 4대3으로 겨우 이긴다든지 그래서 홈 당연히 무섭긴 합니다. 원래 원초적으로 원래 필라가 홈이 약간 강적인 분위기인데 지금 토론토하고 볼티가 반등을 이뤄냈죠. 그리고 토론토도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홈런 치고 점수 많이 내고 그 컬러로 이기고 있거든요. 5점, 5점, 10점, 5점. 그리고 미네도 상당히 지난주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껄끄러운 팀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들을 결국은 이겼다는 게 분위기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어느덧 38승 30패예요. 성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수아레즈가 잘해주고 있고 뭐 토론토 투수들이 필라 투수들보다는 다 뒤질 거예요. 약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는 결국 타격점에 이 논점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필라도 지금 점수대가 좀 상당히 낮은 편이야. 투수들이 백날 좋아도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라도 토론토가 저런 상태면은 역배를 한번 건드려 줄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토론토 역배를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면 우리도 토론토도 오버도 많이 찍고 역배도 많이 찍고 승도 많이 찍고 불개주 치고 홈런 공장장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가는 거죠. 그다음 C컵하고 이제 피츠인데 C컵은 이제 호튼이 나오고 피츠는 스킨스가 나옵니다. 근데 피츠의 스킨스든 폴터든 그런 게 전혀 메리트가 없는 팀이죠. 정을 받든 역배를 받든 왜? 그 값을 못하는 팀이고 그마저도 4승 6패면은 1.88인데 4승 6패 하는 부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팀이 좋지 못하다는 거고 저득점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그나마 좀 다득점 요소들이 좀 나왔어요. 5점을 낸다든지 그다음 10점을 낸다든지 그리고 일단 C컵 자체가 7.5에 언더 갈 팀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컵 때문에 언더를 못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로 C컵 승에다가 오버 보고 C컵 배당이 왜 이렇게 좋냐? 아무리 생각하고 나쁜 점을 찾아볼라 하더라도 저는 안 갈 이유는 딱히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신시하고 C컵을 역배를 갔을 때 8.7배 뭐 가고 했을 때 C컵하고 신시를 계속 연달아서 갔단 말이에요. 역을 받고 좋은 배당 받았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C컵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저배당을 받았을 때 뭐 화이트삭스나 아니면 뭐 콜로라도나 이런 팀들은 붙었을 때 저배당 값을 만승도 하고 오버도 하고 기준점이 10.5, 11.5라 하더라도 한 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컵스 승보다 좋은 건 좀 저는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피츠도 계속 저득점 내고 7.5 저득점 낸다는 게 형님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냈었거든요. 왜? 원래 오버 컬러가 되던 팀인데 작년만 해도 되던 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주니치가 계속 일주일 내내 좋은 것 같이 그런 거기 때문에 오버를 좀 더 첨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볼티하고 천사인데 볼티는 지금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토론토처럼 타격이 완전 살아난 거는 아닙니다. 칠 거는 치고 있어요. 10점 난 것도 있고 물론 뭐 하지만은 뭐 토론토는 완벽히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격점에서 볼티는 경기는 되는 부분도 있지만 토론토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 10.5, 11.5, 10.5 이렇게 주거든요. 저번에도 11.5, 10.5 너무 높다 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천사가 역배할 때 되면 이제 오버도 하고 점수 때도 많이 내고 최근에도 계속 뭐 애슬레틱 다 잡고 7점, 뭐 6점 그다음에 뭐 시애틀 갔을 때 계속 천사 역배 갔었지. 물론 그런 모습들은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 경기가 오바가 보인다 하더라도 오바는 굳이 찍을 이유는 없죠. 경기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볼티 승에다가 저득점 보도록 하고 또 8.5, 9.5 또 너무 낮으면 또 오바를 찍을 수 있는 부분도 둘 다 살아났고 천사 같은 게 이기는 경기들은 점수대가 핵 고득점이니까 물론 주는 부분은 알겠지만은 오바가 엄청 찍을 필요는 없는 경기죠. 뭐 이제 천사의 역을 가든지 볼티 승을 가든지 요렇게 가는 경기지 그런 거는 굳이 찍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볼티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원래 근본 있는 팀은 아니에요. 왜? 투수가 가장 좋은 게 소리아노인데 1선발의 기준에 맞췄을 때 다른 팀에 맞췄을 때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맞죠? 그래서 물론 뭐 배당하고 이런 것들이 메리트가 좀 있긴 한데 여기라서 근데 저는 저배당 볼티도 솔직히 지금 스가노 말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투수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랬는데도 이거 준 거는 경기력이 살아나면 에인절스가 볼티랑 드밀짬은 아니에요. 볼티도 순위가 나오던 팀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좀 높게 평가를 한 것 같고 다만 볼티 일반승이 그닥 구미가 땡기는 부분들은 솔직히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매치하고 템파 매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만하고 큰 점수도 나와주고 있고 한 바퀴도 돌고 이런 부분들이고 다만 오늘 브래들리가 나오고 템파도 못지않게 성적을 엄청 잘 내고 칭찬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의 원정의 차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작은 구장에서도 투수들이 브래들리 말고 뭐 바즈가 잘하고 다른 선수들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웬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템파 역배를 보는 게 똑같다면은 역배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렇게 볼 수도 있잖아. 맞죠? 템파 역배를 가야죠. 근데 템파 갔을 때 이 작은 구장 지금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작은 구장을 쓴 데에서 오버가 많이 나오는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득점을 왜냐면 템파가 다득점 컬러가 많았으면은 뭐 상황을 템파 보고도 갈 수도 있고 아니 반대편 보고도 갈 수도 있지만 템파 상황 일단 저득점 양상들을 있고 틀어막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득점 가지고 신시하고 템파 가지고 재미를 상당히 많이 봤던 거는 사실이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 왜? 꽤 오랫동안 우리가 잘 먹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배당 큰 거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매치 갈 거면 홈이긴 하지만 만승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다. 일반승으로 갔을 때 메리트가 그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왜? 템파가 무너져서 확 무너지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물론 보선한테 4대3으로 지고 3대1로 졌지만 나머지 뭐 보선 경기라든지 마이미 경기라든지 나머지 일반적인 경기를 봤을 때 떨어지는 경기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매치랑 여러분 또 상승 관계를 볼 거잖아요. 크게 밀리는 게 없었고 오히려 승리를 많이 거뒀습니다. 5월 4일, 5월 5일, 그 다음에 5월 6일 이런 경기들 1점 차였는데 다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매치에 홈스라는 투수가 나오는데 원래 양키스에 있었잖아요. 양키스에서 원래 버린 투수도 안 잡는 게 국룰이거든요. 맞죠? 7승 3패는 물론 잘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매치가 이기고 만승을 많이 했잖아요. 할 때는. 그래서 약간 매치의 빨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다음 보스턴 양키스 복수할 수 있는 부분이 다시 생겼네요. 그때는 제가 오바만 쓰고 조합은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그 양키스도 7점은 냈어요. 7.7점에서 하고 결국 보선이 11점하고 10점 내가지고
얼마 안 됐죠. 4일 전에 이야기, 4일 전, 5일 전에 이야기죠. 그래서 그 경기도 다 오버갔고, 당연히 양보 시리즈는 더더욱이나 보스턴이 왜냐면 항상 양키스가 멤버나 봤을 때나 투수나 봤을 때나 유리하거나 밀릴 게 딱히 없거든요. 근데 항상 이 눈깔 도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다 보니까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당연히 언더는 안 볼 거고, 나는 두 경기를 양키스가 7점 낼 거를 다 냈는데도 졌다는 거는 보스턴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세도 잘하는 것도 있고요. 야구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제 템파에서 엄청 잘하던 그런 투수인데 자책점이 다소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로세도 물론 보선에서 투수 이야기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긴 해요. 근데 크로세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2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점수를 어차피 많이 내는 거 싸움 아니에요. 이거 경기가 뭐 저득점 경기는 거의 솔직히 찍기 힘들고 다른 저득점을 찍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저는 보선 쪽으로 찍고 그다음 오바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다음 디트하고 신시, 뭐 신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득점 잘합니다. 7월 점수도 안 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뭐 1대0 경기도 많고 4대 여전히 언더각이 꾸준하게 보기에는 좋은 팀이에요. 투수는 안 나고 스코발 마이즈 다 넘어갔죠. 근데 저는 디트로이트가 확실히 이기면 마연하고 쥐면 화끈하게 지고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언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트는 이기면 그냥 1점 차로 이길 수도 있고 그냥 대충 해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보면은 거의 압살의 경기 2점, 3점, 2점 이런 경기가 너무 많게, 왜? 다른 팀들은 멤버가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팀은 특이한 경우잖아. 20승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죠? 근데 그 선수들이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왜 의문이 드냐면 스쿠바라고 마이즈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아직도 검증을 해야 되는, 1년 동안 검증을 해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하는 건 인정을 하니까 어제도 디트 승을 갔죠. 맞죠? 물론 자주는 안 가는 편입니다. 왜? 딱딱딱딱 있고 타자 딱딱딱 있고 이런 느낌 아니, 물론 따져보면 얘도 잘하고 쟤도 잘하고 이런 건 나오겠죠. 근데 걔네들이 과연 연차가 몇 년 됐단 말이야. 몇 년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보여준 게 꾸준하게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돌아갈지도 님 모를 추천 수도 감사합니다.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저는 디트 승에다가 그다음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애틀하고 콜로라도인데 뭐 이 경기는 굳이 저배당 받고 옛날 애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29승 38패면은 이제 5할 승률 다 맞춰는 애들 다시 고꾸라졌었거든요. 5할 승률만 맞추다가 시즌 종료될 것 같아요. 애틀은. 물론 콜로도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갈 거는 그냥 오바 정도만 볼 수 있고, 콜로도 뭐 화이트삭스도 맞으면은 뭐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홈 경기도 뭐 언더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대부분 두 번 뜬 거 말고는 다 모든 팀들 거의 다 득점이 떴어요. 기준점이 높아도 10.5, 11.5 떠도요. 물론 이게 쿠어스필드는 아니지만 그래서 언더 볼 이유는 딱히 없는 경기예요. 그다음 텍사스하고 시카고 화이트삭스, 오늘 텍사스 역배 갔었죠. 그게 엄청 중요했다고 봐요. 그리고 화이트삭스는 잠깐 반짝하고 그 뒤로는 점수를 막 더 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텍사스가 지금 바뀐 팀들 있죠. 텍사스, 그다음 토론토, 그다음 볼티, 시애틀은 여전히 정신 못 차려. 그래서 계속 반대 보고 안 가죠. 저 배당이든 좋은 배당이든 안 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오늘도 가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도 16점이 나왔죠. 미네도 계속 안 가고 지금 반대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형님들. 미네 갈 때는 갔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 16점, 4점, 5점. 우리가 알고 있던 텍사스면은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 물론 오늘 투수 안 나왔지만 어차피 화이트삭스의 투수는 언급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텍사스 승에다가 다득점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러키하고 세인트요. 오늘 패디 나오고 이 페랄타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 미러키 배당이 좀 메리트가 없네요. 그리고 확실히 패디도 물론 뭐 기대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이저리그 가서 크게 나쁜 부분들도 좀 없다고 봐요. 승이 좀 작고 좀 더 이제 데리고 간 팀이, 왜냐면 복수팀에서 이제 얘를 영입하기 위해서 작년에 막 어디 간다 말이 많았잖아요. 그 기준에서는 낮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국내 야구 했다가 복귀를 해서 원래 전 팀보다 원래
워싱턴에 있었지 패디가 그때보다는 괜찮은 피칭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들은 역배나 저득점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세인트가 0점이 많이 없어요. 0점 하는 구석이 별로 없는 팀이에요. 점수는 잘 곧잘 내는 팀이고 패디도 그거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렇게 1.46이나 마인승은 우드러프나 버네즈나 헤이드 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딱히 이 많은 경기 중에서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휴지하고 미네요. 패덱 나오고 고든 나오는데 이거는 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기고 미네는 계속 못 가요. 퐁당퐁당도 하고 있고 물론 뭐 득점적인 부분들은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투수들이 지금 역할들을 흥훈1004님 못 하고 추천 있다고 보고 있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저는 휴스턴 보겠습니다. 휴스턴 승에다가 다득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알겠지? 미네는 지금 계속 퍼즐해야 돼요. 경기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고 득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지속적으로 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퐁당퐁당 경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는 찍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캔자스 시티하고 애슬레틱이요. 세베리노 나하고 와칸데 애슬레틱에서 가장 괜찮은 카드는 이제 세베리노가 아니고 스프링스밖에 없어요. 세베리노 다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캔자스 시티 승보고 애슬레틱이랑 이제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도 뭐 캔자는 양키스한테 개두드려 맞고 점수 안 나오고 했고요. 애슬레틱도 아무래도 멤버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의욕 부진이겠죠. 그래서 저는 캔자스 승에다가 마인 볼 경기는 아니고 언더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아까 1.44 있었죠. 1.44 뭐였노? 매치 일반승을 갈 거면은 반대팀이 애슬레틱이니까 캔자스 시티 1.44를 가는 게 맞겠네요. 혹시나 저변형을 찾고 계신다면요. 그다음 에리하고 샌디요. 샌디 같은 경우는 뭐 경기력을 너무 잘 알죠. 다저스 때도 가고 뭐 샘프 때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온리 타격점으로 가야 되는 팀이고 콜렉 같은 경우는 이제 웹이랑 붙으면서 그 뭐야 잘 뻗대줬었죠. 그래서 계속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고요. 애리조나는 이제 시애틀이나 이런 팀들 만나면서 약간 꿀 빨았어요. 그거는 다 이겨야 되는 경기에 배당도 좋았고 실제로 애리조나 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애리조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타격점이 완전 다 오를 때는 애리조나도 만만치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샌디는 투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콜렉이 괜찮고 마이클 킹이 그나마 괜찮지만은 요거는 투수가 좀 무슨 활약을 좀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애리조나도 지금 약간 토론토처럼 점수 확 올리고 넘어왔고 샌디는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게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인데 오히려 뭐 경기 결과도 좋지 못했었고 투수의 힘으로 재미를 보는 경우는 지금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뭐 딜론 시즈나 그냥 뭐 마치의 활약도 있었고 마스이의 활약도 있었고 불펜을 보는 뭐 이런 부분도 있었죠. 뭐 다르비슈도 있었고 그죠. 또 올해는 아예 없는 것 같거든. 시애틀은 계속 반대가고 시애틀보다는 클블이 나아요. 그 애리조나 붙었던 게 시애틀이거든. 그 다음 시애틀 그 전에 천사했을 때 지금 문제가 많죠. 왜 커비도 지금 1승도 아직 못 먹었고 그 다음에 투수진도 원래 괜찮았는데 투수진마저 안 되면은 갈 필요가 없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역배승에다가 오버 보고 클블은 지고 이기곤 했었지만 점수가 완전 낮은 부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오늘도 어제 11대 2 하면서 또 분위기 쫙 올리고 갔기 때문에 역배나 오버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7.5라는 거는 시애틀 또 안 되니까 고유 원래대로 7.5 내려왔었죠. 7.5를 제일 많이 받는 팀이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하고 샘프인데 이거 이제 토요일 경기 때 이제 KBS 내 옛날에 박찬호 어릴 때 본 거 이후로는 진짜 뭐 20년 만에 중계인가 요것만 땄더라고요. 또 이정우하고 김혜성 경기고 야마모토고 웹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답 잘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론 뭐 투수들은 좋고 뭐 나쁠 게 딱히 없고 웹은 근데 조금 더 잘해주긴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처음에는 이제 샘프 역을 볼라 했었어요. 샘프 역을 볼라 했었는데 근데 웹도 최근에 우리가 간 게 있잖아요. 웹 똥배 때 반대 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그냥 간단하게 투수도 해가지고 기준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다득점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득점 경기도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 해마다 해도 한 6.7점까지는 나기 때문에 아니면 10점 넘는 경우도 꽤 많았었고 그 다음에 그 투수들이 버드송도 있었고 야마모토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잘 던진 투수 누구야? 그런 선수들 다 있었거든요. 뭐 글라스노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샌프도 지금 타격점이 올랐잖아요. 그죠? 콜로라도한테 뭐 8대 7, 10대 7, 6대 5, 그다음에 4대 3 한참 주고 있었잖아. 그제? 샌디 우리가 계속 갔었을 때 그죠? 뭐 1점 차로 이기고 연장 가서 1점 차로 지고 저득점하고 이런 부분들 그전 주에는 뭐 이제 계속 언더만 하고 앉아 있고 그래서 7점 언더 봤었잖아. 언더 보거나 승 찍거나 반대 찍거나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면은 이제 같은 거면은 저는 역배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내구성에서는 확실히 웹이 최근에 내가 안 갔던 것도 있고 반대 갔던 것도 있고 뭐 야마모토 같은 경우도 뭐 문제가 크게 없고 삼진 능력도 계속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저스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오바 보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여담적인 이야기인데 뭐 이제 뭐 메이저리그도 이제 세계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저기 뭐 유럽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 일본도 가고 연례 행사처럼 계속 하고 그다음에 뭐 WBC도 좀 더 늘리려고 팀들 늘리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라오스나 이런 데 가서 또 중동 가서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파일을 키우려면은 이제 온 선수들 있죠. 이제 티켓 파워를 하죠. 흔히 말하는. 그래서 분명히 재밌는 경기도 뭐 이제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도 고민했는데 뭐 기준을 이렇게 받을 만하죠. 근데 지금 다저스의 최근 경기도 크게 뭐 저점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없고 8대 7, 뭐 11대 1로 진 것도 있고 5대 2로 다시 이기고 그다음에 또 샌포도 다시 살아나서 5경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투수들 좋은 투수긴 하지만 저는 오바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느바요. 느바가 지금 4차전인데 근데 저는 느바를 지금 다 갈 필요는 없다 했잖아요. KBL 파이널도 우리가 다 간 건 아니듯이. 근데 저는 결국 오클라호마가 엔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인디가 생각보다 잘 뻗대줬으면 2대1 부분인데 근데 오크는 어쨌든 수가 많아요. 인디는 몰아치고 이제 죽이고 테크니션 점수 나오고 전체 득점이 나오고 이런 컬러가 나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오크는 수비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상대에 맞춰서 패턴을 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저번에는 그냥 일반승만 쓰. 근데 일반승도 못하던 내가 일반승을 잘 안 가는데 3.9배 먹으려고 일반승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디 갈 거면은 저번에 인디 갔을 때는 또 역배 간 적 있었죠. 인디 이기면 이 전이가 파이널 전에. 그러니까 인디 갈 거면 그냥 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경기들을 자꾸 이기니까 그죠? 1점 차도 이기고 뭐 이래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오클라호마 쪽으로 보고 언더 페이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인디도 정말 끈질끈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초이스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무지성은 찍을 필요가 없어요. 왜 경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배팅을 하는 거고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늘은 뭐 괜찮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네요. 요까지 하고 지금 몇 분 흘렀나요? 최대한 좀 빨리 했던 것 같은데 할 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구 4경기 하고 마칠게요. 추천 한 번씩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계하지 마세요. 중계 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전 중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오릭스하고 두산이 있었기 때문에 오릭스는 이겼기 때문에 한 개 뭐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조합이 들어오면은 이제 추가로 좀 약간 좀 잔돈 들어오는 같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릭스는 끝이 났고 오릭스랑 두산 갔어요. 두산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강호콜도 아니면은 유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연장에 들어갔네요. 근데 결국 이래가지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주플란티어도 잡았고 다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만약에 적등 나면 한 개 먹으면은 뭐 손해는 아닙니다 일단은. 근데 손해는 싫고요. 손해 아닌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1년은 12회까지 아니고 우리나라는 11회까지고. 그래서 좀 지켜볼게요. 일단 배구 하겠습니다. 배구. 꼭 이렇게 하면 내가 중간에 끊으면은 세이브가 이기던데. 오늘도 그래줬으면 좋겠네요.
아르헨티나 오늘 봤죠. 물론 좀 운이 좀 따라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약간 우크라이나랑 더불어서 멤버 구성이 그렇게 화려한 편도 아니고 주포도 약간 다양한 공격이 나오기도 좀 어려워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역시 또 5세트 그게 진짜 경기였거든요. 1세트, 2세트는 조금 안 풀리는, 이기든 세트를 잡든 안 잡든 조금 안 풀리는 경기들을 좀 펼쳤었거든. 근데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뒤에 가서 확실히 뭐 저기 월드컵이나 저 월드컵이 아니고 올림픽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ROC,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84를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 183이나 물론 오바가 그래도 조금 더 많기는 많아요. 근데 저는 아르헨티나 배당승 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포들도 후반에 이제 조금 몸 좀 풀리고 나서는 컨디션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먹어서 가는 그런 건 없고요. 불가리아도 강팀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다음 우크라이나, 쿠바. 우크라이나, 쿠바는 이제 챌린지컵이 좀 오래 있고 올해도 이제 뭐 쿠바의 실력에 대해서 남아 있을 수는 있고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이란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K리그라고 했죠. 뭐야? NLAJ7761님 추천 강등만 감사합니다. 안 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미국한테 오늘 졌죠. 저 뭐야? 계속 좋을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이 졌지만 방금 88님도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그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쿠바를 가는 게 맞아요. 왜? 유럽 배구에서 주포 이게 좀 네임드가 있는 주포가 없다면 쿠바의 그 특유의 파워 서브라든지 뭐 시몬이 없긴 해도 그런 거는 압도적으로 쿠바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굳이 만승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쿠바 승이나 저득점 가는 게 맞고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또 이변을 펼친다면 미국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고 쿠바도 뒷심이 약하거나 기본기는 좀 약간 뭐라고 했나 수비에 대한 기본기 떨어지고 공격으로 밀어붙인 팀이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르비아 저기 뭐야 중국이랑 어떤 팀이고 그 꼬라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르비아 꼬라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쿠바 승을 가든지 저득점 중에서만 선택하는 게 맞고 우크는 뭐 어떻게 올라와서 지금 첫 네이션 배구거든요. 그래서 강등만 안 당하는 게 목표인데 이미 지금 미국을 한번 잡아놨기 때문에 뭐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보다 지금 못하는 애들 밑에 깔아놓은 팀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강등은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1위부터 16위까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몇몇 팀 밑에 떨거지 쳐내고 그것도 뭐 제가 알기로는 순위 결정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선전을 해주고 있지만 그리고 쿠바는 이제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한민국 그때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 했을 때 쿠바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선수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제가 또 가서도 보고요. 모르겠으면 그 숲TV 다시 보기 그 쿠바 치면 나와요. 그 치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그 선수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바 승리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쿠바 또 브라질한테도 또 어제가 오늘가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럼 거기를 더 기대해야죠. 그다음 프랑스하고 이태리 여기는 당연히 라이벌이제 장페트리 뭐 지금 지아넬리하고 이런 애들 지금 안 나오긴 한데 그래도 승은 이탈리아가 한다고 보고 있을게요. 프랑스 저배당 받고 재미는 없다고 했었잖아. 저번에 뭐 오바 보거나 프랑스 1.41은 안 간다고 했잖아. 우리가 알고 있던 프랑스 실력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경기들은 이제 네이션 남배뿐만 아니고 골드 유로피언 배구 대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낭트 FC 뭐 낭트 발리볼 클럽 이래가지고 또 챔피언스 리그 농구 우리는 지금 축구만 되지만 여러분은 유럽 챔스만 알고 농구 축구만 알고 있지만 농구 배구 야구 농구 배구 여자 농구도 다 있거든요. 챌린지컵 있고 상위 리그 있고 하위 리그 있고 강등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유로파 챔피언스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붙었을 때 항상 여배든 남배든 농구든 다득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얘네는 그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서로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프랑스가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지구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보다는 이탈리아 승을 가든지 아니면 세폴용으로 아니면 오바 쪽으로 전형적 오바 보고 그래도 고민 많이 해서 너무 오바만 보는 게 아닌가
뭐 근데 기준도 별로 그다지 뭐 지금 184도 많이 받고 183도 받고 185도 받는 상황에서 이 정도 주면은 갈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라는 형님들아 진짜 못해요. 우리 카드 그 출신 아이밖에 없고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뛸 뻔했던 사단밖에 없어요. 사단. 근데 그 한국전력 결국 못 뛰었죠. 실력이 안 돼서가 아니고 부상당해서 못 뛰었어요. 한국전력에서 뽑았었는데. 그래서 이란이 미국한테 비겨가지고 그나마 1점을 준 것 같은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승 배당 없는 거 보면은 아시잖아요, 그죠? 이란은 장점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장점이 없어요. 사다다고 아예 그게 주포예요. 근데 지금 국제가 붙는 건데 그래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지. 근데 미국도 솔직히 한 세트 아니면은 셧아웃 시켰어야 돼요, 이란을. 지금. 그래서 나는 이란이 또 지구력이 약하고 뒷심이 약하고 막 느리다 했잖아요. 느렸던. 즉 우리가 이란 보면 하다디 이런 애들도 알잖아. 엄청 느려요. 뭐 약간 국민성도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도 강등이 안 당하는 것만 목표예요. 중국, 그다음 이란, 그다음 우크라이나. 얘네 뭐 성적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강등 안 당하면 다행인 수준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기는 너무 잘하는 팀이 많고 얘네들보다 잘하는 팀이 많으니까 엄청 잘하지 않아도 위에 지위에가 많다는 거예요. 이란이나 우크라이나나 중국이나. 그래서 저는 실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1.4대나 그런 뭐 쿠바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세포를 기반을 해야겠죠. 그렇게 쓸 수 있죠. 뭐 두팔 해가지고 1.48에 해가지고 맞대가리도 없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죠. 원래도 세포를 가져가야 되지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드렸고 오늘은 메이저리그 그렇게 많이는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배구나 느바나 물부는 쓸 것만 쓸 거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국내 야구 안 가는 날도 있고 일본 야구만 가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유기적으로 생각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경기가 많잖아요. 배구가 4경기고 느바가 1경기고 물부 15경기인데 가져갈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맞죠? 이거 뭐 꼭 메이저리그 다 찍어야 돈 더 주고 뭐 느바 안 찍으면 돈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한 거 있으면 해가지고 세포를 해가지고 최소한 4배는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 무슨 돈을 벌죠. 2배 먹고 3배 먹고 너무 좋아하면 미친놈이라 했어요. 제가 돈 받고 돈 썼는데 돈까지 썼는데 그죠? 됐어요. 그래서 30분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채팅 좀 볼게요.